일본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런 행태를 취하는가. 일본은 여기 보니까 여기 간단하게 나옵니다. 일본이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고 환율 시장이 요동치면서 이게 너무 이제 이건 원색적인 표현이라 뭐하고 트럼프 빠따 기다리고 있던 아베놈 엔화가 떡상함. 이 사람 너무 너무 좀 표현이 좀 과격했습니다. 예. 아베가 이제 좀 미국은 일본이 시장이 크니까 1차적으로 일본한테 먼저 요구를 합니다. 301조 슈퍼 301조도 먼저 들이대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일본한테 좀 니네들이 여러 가지로 무역 조건을 개선하라고, 환율을 낮춰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요구도 들어주다 보니 또 일본이 한참 전에 또 이제 이게 방사능 오염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었고, 그 다음에 또 쓰나미? 쓰나미가 오면서 방사능 노출이 됐었죠. 쓰나미로 인해서도 또 많은 피해를 당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환율이 또 올라야지 되는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엔화가 격상이 되니까 거기에서도 또 환차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베는 지금 아베가 힘들어요. 일본 내부가 힘들어요. 일본이 살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보니까 미국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서였지요. 슈퍼 301조 등으로 협박했지요. 이제 미국은 일본이 더 경제가 크니까 일본을 먼저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미국이 너무 등치가 크잖아요. 트럼프가 등치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어떻게 반기를 못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만만해 보이는 한국이 이제 옆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맨날 한국한테 트집을 잡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일본 정부 빚이 일본 전체 GDP니까 도메스틱, 일본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량의 2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지금 빚이 장난 아닌 거죠. 빚더미에 올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2015년에 작성이 된 이 글이니까 굉장히 연료, 또 원전이 정지해 버리니까 원료도 사와야 되고, 또 환율 문제에서도 우리나라한테 불리했었고, 방사능 오염이 심각하고, 그 다음에 빚이 계속 늘어가고 하니까 아베가 굉장히 많이 힘들다 보니까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이번에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거는. 일본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 이게 탈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탈출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미국을 어떻게 치겠어요? 자기보다 큰데. 그래서 이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게 욕심이 많으니까 경제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무지해 보이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덤비질 않고 한국한테 모든 핫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일본에 대해서 어떤 것을 또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본 국가나 일본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법조인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거의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인감증명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인감증명제도, 초본, 주소증명제도, 주소증명서면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등기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대륙법계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 한 국가에서 법률 학자들이 법학자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 체계를 취하는데 이건 그 나라의 그 법적인 기틀, 국가적 조직 기틀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먼저 이제 세계의 문호를 개방을 했기 때문에 전부 세계의 문물을 일본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그 문물, 이제 일본이 세계에서 받아들이면 또 그거보다 좀 더 발전이 되잖아요. 그 나라에서 환경에 맞게. 그럼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 또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법체계도 인감증명제도가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등기제도 이런 것들 이제 서로 그 협회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서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서로 내용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법체계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이러한 사회 조직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우리나라는 신세를 진 상태입니다. 이런 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이런 현대 사회로 오기까지.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라면, 옛날에 우리나라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난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면 제조기, 일본은 라면이 있었습니다. 그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라면 제조 기술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라면 최고잖아요, 맛있기로. 그런데 그 라면도 사실은 일본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일본에서 라면 기술만 제공을 해준 게 아니고 철강 기술도 제공을 해줬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많은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세계의 문물을 받아서 일본에서 조금 이제 발달을 시켜요. 발달을 시키고 그러면 또 한국이 가져가. 한국은 이것을 최고로 잘 써. 더 잘 써.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든 혜택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모든 세계인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와 기술과 과학과 이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이 쫙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손쉽게 짧은 순간에 여기에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 이모가 지금 뉴욕에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모가 30년 전에 미국으로 시집을 갔을 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못 살아가지고 미국에 가더니 안 온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외국에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첨단으로 이게 개발된 지역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미국을 능가합니다. 프랑스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이제 눈이 이제 갑자기 눈이 뜨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으로 다시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터전이 없어. 그래서 터전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호주 같은 데서 이렇게 돈을 벌어다가 한국에 뭐 하나 사두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디 그게 또 만만하게 되나. 그래서 한국은 어쨌거나 일본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각을 할 때, 아베가 생각을 할 때, 자기네, 우리들이 계속 이 세계 문물을 갖다가 이렇게 발달을 시켜놓고, 그러면 한국에서 싹 가져가가지고, 휴대폰도 더 잘 만들고, 이게 좀 얄미운 거죠. 라면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인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필요한 거는 싹싹싹싹 받아들여가지고 여우처럼 한국이 그 문화적 혜택을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입장에서는 밉죠. 그러니까 얄밉기도 하고, 아베 입장에서는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고, 아베가 지금 자기가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아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성공을 했으면,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더 이상 이런 행태를 취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데 뚫을 데는 없지. 옆에서 미국은 치고 오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항상 이 국내에서 이 불만이 많고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외국으로 돌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업하는 사람들도 한국에서 더 이상 장사할 게 없다 판단이 되니까 그럼 외국으로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으로밖에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제일 탐나니까, 제일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만만하게 보여서 이번에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세게 나가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베가 미워서 세게 나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계속 올 거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내자, 이혼하자, 그냥 강력하게 한 번 쫙 나가줘야 됩니다. 일본 없어도, 일본하고 거래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죽지 않아요. 왜냐, 지금 일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미국, 중국, 북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어딘가에서 있어요. 뭐 성경책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죽으면 다시 살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없어도 사니까 이번에는 강력하게 나가서 일본을 패싱하고 문제 해결을 다시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지혜가 사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